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소니코리아 알파 마케팅팀 도거 마나미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알파의 새로운 신제품을 선보이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이번 런칭쇼에서는 희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등에게는 100만 원 상당의 여행 상품권, 그리고 2등 하신 두 분에게는 리모아 캐리어를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소니코리아 디지털 이미징 앤 알파 마케팅 팀 매지훈 부장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소니코리아에서 디지털 이미징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배준입니다. 장소가 좀 낯설죠. 저희가 이렇게 올림픽 경기장에서 행사를 한 거는 처음입니다. 좀 약간 좀 울려가지고 조금 어색하긴 한데 오늘 이 장소야말로 여러분들이 알파9 이 제품을 체험해보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이 돼서 선정을 했고요. 다른 행사와 다르게 오늘은 좀 많은 분들께서 직접 제품을 만져보고 체험해보시고 또 저희 직원들과 좀 많은 대화를 나누시면서 궁금한 점을 모두 다 좀 해소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알파9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소니의 어떤 알파 약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2006년도 렌즈 교환식 카메라 비즈니스 시작하면서 소니가 제일 먼저 했던 메시지는 The Promise of Alpha였습니다. 알파의 약속. 이 약속은 사진가들이 표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를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 약속과 더불어서 소니 알파의 존재의 이유, 왜 소니는 카메라를 만드는가, 바로 사명선언. 제가 매번 신제품을 런칭할 때마다 말씀드린 건데요. 카메라에 숨겨진 모든 가능성에 도전한다. 바로 이것이 소니가 알파 카메라를 만들고 있는 이유입니다. 존재의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가능성은 결국에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카메라, 어떤 미래의 카메라에 대한 어떤 강렬한 열망과 각오를 좀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지인데요. 자, 미래라는 것,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지나온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면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소니는 2010년도에 처음으로 미러리스 APS-C 타입의 NEX5를 런칭을 합니다. 런칭과 동시에 많은 유저들은 동시에 풀프레임 미러리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2013년 11월에 소니는 알파7 시리즈를 런칭을 하게 됩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작고 가벼운 풀프레임 카메라. 딱 보시는 것처럼 종전 DSLR에 비해서 부피가 약 55% 감소하고 가벼운 단렌즈를 껴서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 기존의 DSLR에 비해서 얼마나 편리한지 그 편의성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작고 가벼운 것만이 풀프레임 미러리스의 장점인가? 역시 우리가 넘어야 될 인식의 장벽은 대단히 높았습니다. 단지 작고 가벼운 카메라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더 나은 카메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됐고, 대표적인 것이 4240만원 초고해상력의 알파7R 마크2. 자, 여기서의 R은 레졸루션, 해상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뒤이어 나왔던 ISO 409,600의 초고감도, 여기서의 S는 센서티비티, 즉 감도를 의미합니다. 자, 단지 작고 가벼운 카메라가 아니라 소니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그 이상의 카메라, 그리고 사람이 볼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양인 해상도와 감도,
자,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속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상도, 감도는 미러리스 카메라가 굉장히 뛰어난 성능의 어떤 제품들을 선보였지만 여전히 속도, 스피드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DSLR보다 미치지 못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저희는 여러분들에 대한 이 질문, 스피드는 과연 굉장히 빠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속도에서도 과연 얼등한 제품을 소니는 선보일 것인가? 그게 바로 알파9입니다. 엔지니어들은 매일매일 끊임없이 도전한다고 합니다. 기술의 장벽,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한계는 바로 여기 계신 사진가들이 항상 직면하고 있는 표현의 한계입니다. 표현의 한계. 내가 만들고 싶은 작품에 있어서 뭔가 카메라가 부족한 부분들. 바로 그것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소니 알파의 약속이고, 그리고 카메라에 숨겨진 모든 가능성에 도전한다는 그 소니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 일관된 약속, 그 일관된 각오, 이 각오를 가지고 이제 여기서도 지금 프로 사진가분들도 여러분 오셨는데, 이제는 사진으로 그 본질에 좀 더 다가가는 소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시간 동안 좀 여러분들 모두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소니코리아 알파 마케팅 팀 이수민 팀장의 끝내 시장 트렌드 및 전략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니코리아 알파 마케팅 팀의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 참석을 해주신 많은 하이 아마추어 유저분들과 프로 사진 작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알파9의 제품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배지훈 부장께서 설명을 드렸다 바와 같이 알파7R 마크2 그리고 알파7S2를 통해서 많은 유저분들께서 다양한 영역에서 촬영을 해오셨습니다. 7R 마크2의 초고화질을 통해서 파인아트, 풍경, 상업 화보와 같은 영역, 그리고 초고감도와 4K 동영상을 통해서 공연, 영화, 광고, 다큐멘터리 등의 영역에서 촬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모델의 컴팩트한 사이즈를 통해서 일상의 스냅이라든지 여행, 그리고 실내, 야간 촬영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유저분들께서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같이 육상과 같은 스포츠, 그리고 현장의 생생함이 중요한 다큐멘터리, 야생의 동물 촬영이라든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인 웨딩 촬영과 같이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는 속도를 요구하는 사진의 영역이 많이 남아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해상도, 감도 외에 오늘 저희는 속도를 컨셉으로 모든 순간을 포착을 하는 알파9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풀프레임 시대에서만 울티메이트 스피드 마스터 알파9입니다. 저희는 알파9 출시를 위해서 좀 더 풀프레임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프로페셔널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니는 알파7 출시 이후에 약 3년 전부터 프로들을 위한 소니 이미징 프로 서포트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니 스토어 압구정 3층에 프로분들을 위한 서비스 사무실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고요. 이 SIPS 멤버십에 가입된 프로분들께 한라인 운영, 그리고 우선 수리, 백업 렌탈, 수리비 할인, 장비 이력 관리, 테스트 대여, 할인 구매와 같은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이제 100분이 넘는 프로분들께서 SIPS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소니 장비를 애용해주고 계시는 많은 프로분들의 가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프로 및 하이 아마추어 작가 등용문이 되고 있는 사진 공모전인 소니 월드 포토그래피 어워드입니다. 이 소니 월드 포토그래피 어워드는 세계 사진협회
그 아주 권위 있는 협회와 함께 공동으로 프로페셔널 부문, 내셔널 어워드 부문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사진 출품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국 어워드에 수상되신 여러 사진 작가분들이 선정이 되고 있고요. 바로 이번 달에 2017년, 18년 공모전이 오픈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출품과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런던에서 열렸던 SWP의 소니 월드 포토그래피 어워드 시상식을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스케치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2015년도에 운 좋게 이 시상식에 참가할 수가 있었는데요. 마치 그래미 어워드 아니면 오스카 시상식과 같은 정말 규모가 있고 권위가 있는 그 분위기에 참 압도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내년도에 대한민국 내셔널 어워드에 선정이 되셔서 같이 시상식에 참가하실 수 있는 영예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파 아카데미입니다. 정기수 작가님, 이원석 작가님, 김현수 작가님 등과 같이 프로 사진 작가분들이 주제별, 난이도별로 다양한 맞춤형 강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니스토어 압구정 3층에 위치해 있고요. 알파9 출시를 기해서 좀 더 중고급자 유저분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와 스튜디오 촬영 강의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니 글로벌 이미징 앰베서더입니다. 소니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60여 분의 프로 사진 작가분들이 이미징 앰베서더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올해 초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풍경으로 유명하신 김주원 작가님과 그리고 유명하신 천체 사진 작가시죠. 오늘도 참석을 하셨는데 세븐S2와 세븐알 마크2 등과 같이 오로라를 4K VR로 세계 최초로 촬영하신 권우철 작가님이 두 분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잘 아신 바와 같이 4월에 소니는 처음으로 한 달여간의 공개 모집을 통해서 제1기 소니 프로 포토그래퍼 분들을 선발을 하였습니다. 패션과 인물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신 정지인 작가님, 그리고 파인아트와 풍경, 스냅들을 촬영하고 계시는 사운드 드로잉이라는 필명을 쓰고 계시는 송철희 작가님, 그리고 프로 항공기 사진을 찍고 계신 이장수 작가님, 이제 홍일점으로서 스냅과 또 필름을 촬영을 하고 계시는 김나연 작가님, 그리고 태그 매거진의 영상 작가인 감독이신 이육사 감독님, 그리고 제주도에서 웨딩 스냅과 돌고래 보호 프로젝트를 찍고 계시는 배영진 작가님, 그리고 아마 SLR 클럽이나 팝콘의 포럼에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분일 것 같아요. 이제 끄사부님으로 불리시고 계신데 풍경을 찍고 계시는 박흥순 작가님까지 총 7분을 선발을 하여 1년 동안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년 그리고 차후년에도 2기, 3기까지 선발을 하여서 여러분들께 좀 더 다양하고 공정한 기회를 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패션 화보 사진그룹 콜라보레이션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이너서클의 이명호 작가님, 그리고 서커스곰이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하신 권성훈 작가님, 그리고 태그 매거진의 이육산 영상 감독님 등과 같이 소니의 7R 마크2, 7S 마크2, 그리고 알파 6500 등 다양한 바디 렌즈 라인업을 활용하시면서 매월 패션 화보를 발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명호 작가님께서도 알파 9을 약 한 달여 정도 필드 테스트를 하시면서 화보 샘플링을 하셨는데요. 스튜디오에서 캡처원과 함께 테더링 연결 촬영을 하시고 그리고 프로포터를 통해서 고속 동조를 테스트하셨던 컨셉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감각적인 영상이었고요. 저희는 프로 작가분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프로 하이 아마추어 유저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다음 주부터 광주, 창원, 그리고 부산, 대전, 그리고 대구, 울산까지 전국 주요 6개 지역 도시를 방문하면서 알파9과 새롭게 나온 F1렌즈의 신제품 체험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대한민국의 넘버원 웨딩 스튜디오죠. 원규 스튜디오에서 프리미엄 F1렌즈 세미나 및 모델 촬영을 진행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세미나와 촬영회를 통해서 좀 더 유저분들과의 스킨십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프로 하이아마추어 유저분들을 위한 체험 기회 역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니는 전국에 소니의 주요 모든 렌즈 라인업을 자유롭게 마운트해 보시며 테스트해 볼 수 있는 17개의 렌즈 컨설팅 스토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8개 샵에서 풀프레임 바디와 렌즈를 하루 5,000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대여를 통해서 대여를 해보시고 테스트해 보실 수 있는 터치앤바이 대여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 홈페이지와 SLR 클럽 등에서 알파9의 리뷰어와 스포츠 체험단을 모집 중에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파는 렌즈 라인업 역시 더욱 강화를 하였습니다. 소니는 작년 투마로스 렌즈 투데이 프롬 소니라는 지마스터 렌즈 브랜딩을 런칭하였습니다. 지마스터 렌즈의 개발 컨셉은 주변부 구석구석까지 아주 디테일이 살아있는 고해상력,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아름다운 보케 사진과 영상에 최적화된 AF 모터를 개발 컨셉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주요 5개 렌즈가 발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 달 말인 7월 말에 FE1635, FE2.8 G마스터 광각 렌즈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G마스터는 1635, 2470, 70200까지 2.8 삼총사라고 불리는 트리니트 렌즈 라인업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6월 중순에 예판을 시작으로 6월 말에 FE 1224, F4 초울트라 광각 G 렌즈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12mm 초광각부터 컨버터 활용 시 800mm 초마운까지 폭넓은 주요 화각을 커버하는 FE 렌즈 라인업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니는 APS-C 미러리스 렌즈뿐만 아니라 DSL용 A 마운트를 포함해서 총 79종의 불과 10년여 만에 총 79종의 풍부한 알파 렌즈 라인업을 완성하였습니다. 소니는 앞으로도 좀 더 빠른 렌즈 라인업 개발에 박차를 기할 예정입니다. 오전에 미디어 기자분들께 보여드렸던 장표인데요. 저희는 감히 여러분들께 알파9이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비단 이런 스포츠, 프레스 영역뿐만 아니라 웨딩 영역에서도 많은 방향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희엔시 스냅이라는 웨딩 포토 작가분께서 알파9을 가지고 본식을 테스트할 수 있는 촬영 기회가 있으셨는데요. 실내 어두운 환경에서 다양한 작광이 있는 환경에서 뷰파인더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노출과 화면을 정확히 맞추고 저조도 AF 성능, 그리고 이제 듀얼 메모리 슬롯,
넉넉한 배터리 용량까지 이 웨딩 영역에 있어서도 많은 방향이 일어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파9을 통해서 저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알파9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소니코리아 알파 마케팅 팀 이준택 프로덕트 매니저의 알파9 제품 소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니코리아 알파 마케팅 팀의 알파 프로덕트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 이준택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놀라울 정도로 혁신적인 제품 한 가지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많이 궁금해 하셨고 기다려왔던 바로 그 제품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품은 바로 새로운 풀프레임의 서막이라는 아주 거창한 슬로건을 가진 알파9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굉장히 혁신적인 성능들을 갖추고 있는데요. 저는 이 혁신적인 성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한번 그동안 DSLR들이 어떠한 그런 한계점들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전통적인 DSLR들은 결정적인 순간을 잡아내려 할 때마다 결국에는 기계적인 한계에 많이 부딪혀 왔습니다. 사실 미러리스 대비해서 훨씬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DSLR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해왔는데요.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DSLR이 가지고 있는 기계적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러박스의 블랙아웃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그 기계적인 한계였고요. 그럼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기계식 셔터의 소음과 진동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AF 센서의 커버리지와 동체 추적 성능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학식 뷰파인더의 CIR과 광량을 어떻게 하면 더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바로 DSLR에 남겨졌던 과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통적인 DSLR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기계식 카메라 메커니즘의 한계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이 알파9은 이러한 모든 기계적인 재앙을 한 단계 뛰어넘은 제품이라고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소개드립니다. 알파9이 가지고 있는 이 혁신적인 기능은 바로 이 35mm 메모리 적층형 이면조사 풀프레임 센서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이미지 센서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기계적 한계로 여겨져 왔던 이 네 가지, 즉 미러박스, 기계식 셔터, AF 센서, 광학식 뷰파인더의 모든 기능을 한 단계 더 진일보시켰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첫 번째로 제로 블랙아웃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소음, 무진동, 초고속 전자 셔터가 가능하게 되었고요. 세 번째로 초당 최대 60프레임으로 AFA를 추적하는 초고속 AF 성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시간으로 피사체를 확인하면서 결과물까지 볼 수 있는 그런 EVF를 가지게 된 것이 그 혁신의 가장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럼 지금부터 이 알파9의 혁신적인 성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파9의 혁신적인 성능을 저는 이 숫자 키워드로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요. 이 숫자 키워드 위주로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 키워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20 연사, 제로 블랙아웃, 60회 AF 추적, 그리고 제로 소음, 그리고 제로 진동, 그리고 693개의 AF 포인트가 바로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혁신적인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미지 센서인데요. 사실 이 이미지 센서는 세계 최초로 메모리 적층형으로 이면조사형 풀프레임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A7 마크2에 도입된 이미지 센서보다 약 20배나 데이터 출력 속도가 빠르게 되었고요. 이 구조적인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센서 같은 경우는 픽셀 영역과 고속 신호 처리 회로가 하나의 층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메모리 적치격 이면조사 풀프레임 센서 같은 경우는 이 픽셀 영역과 고속 처리 신호 회로를 두 개의 층으로, 두 개의 레이어로 바로 분리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픽셀을 모두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요. 받아들인 데이터를 두 번째 층으로 넘겨서 보다 훨씬 더 넓어진 고속 신호 처리 회로를 훨씬 더 확장하여서 훨씬 더 빠른 속도의 데이터 리드아웃을 가져오게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두 번째 레이어에 적치격 메모리를 탑재시켰기 때문에 일체화시켰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버퍼와 훨씬 더 빠른 데이터 리드아웃 속도를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풀프레임 센서가 굉장히 천천히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반면에 메모리 적치격 풀프레임 센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빨라진 데이터 리드와 속도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달성할 수 있었느냐가 가장 관건인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블랙아웃이 없는 연사 촬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뷰파인더를 통해서 보시는 영상이 지금 아무런 블랙아웃 없이 연속 촬영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기존 DSLR 같은 경우는 이 미러의 움직임 때문에 블랙아웃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한계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알파9은 빨라진 데이터 리드아웃 속도를 통해서 제로 블랙아웃을 달성하였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DSLR의 블랙아웃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깜빡깜빡거리기 때문에 정말 시야에 많은 방해를 받고 있는데요. 그와 반해서 알파9은 블랙아웃 없는 뷰파인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사체를 정확히 보면서 연속 촬영할 수 있는 아주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이미지 센서의 발전에 발맞춰 발전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미지 프로세서입니다. 저희는 프론트엔드 LSI와 보다 향상된 비욘잭스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기존 대비해서 처리 속도는 약 1.8배 향상, 그리고 부팅 속도는 30% 향상, 그리고 버퍼 메모리는 무려 6배나 향상된 이미지 프로세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점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성능 향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소모량은 보시는 바와 같이 40%가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저희 이렇게 발전된 이미지 센서와 이미지 프로세서를 통하여서 초당 20연사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초당 20연사라고 하면 막연 정말 빠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타사의 플래그십 제품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얼마만큼의 수치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사 플래그십 제품과 비교했을 때 타사의 제품들은 최대 14프레임 또는 16프레임의 연속 촬영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알파9은 이를 뛰어넘어 초당 20프레임의 연속 촬영 속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도 약 30% 이상 향상이 되었고 AF 연동을 봤을 때는 40% 이상의 AF 속도가 훨씬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주목해서 보셔야 될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블랙아웃이 없다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초당 20프레임의 초고속 연사를 저희는 블랙아웃 없이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편합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 전제 셔터를 이용하여서 이제 블랙아웃 없이 달성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는 저희가 초고속 20연사로 촬영한 이미지 샘플이 되겠습니다. 사실 수영장 같은 곳은 굉장히 촬영하기가 어려운 곳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연사가 아주 선수가 물속에 뛰어드는 장면부터 들어가는 장면까지 아주 생생하게 포착된 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중에 샘플 이미지 하나를 한번 확대해서 보았습니다. 확대해서 보았는데 굉장히 재밌는 점은 이 물속에 입수하는 장면에서 물보라가 튀는 부분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이 됐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속도뿐만이 아니라 이런 디테일까지 잡아낸 센서가 바로 이 이미지 센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무소음을 달성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기존 전자 셔터 대비해서 이번 알파9에 탑재된 전자 셔터는 기존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저희는 초고속 전자 셔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초고속 전자 셔터를 통해서 어떠한 것이 일어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이렇게 빨라진 데이터 리드와 속도를 이용을 해서 전자 셔터의 왜곡을 정말 극대한으로 억제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이미지를 보시면 지금 스윙을 하고 있는 골프 선수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스윙의 클럽을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클럽이 이렇게 휘어있죠. 이것이 바로 왜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새롭게 적용된 전자셔터는 이러한 왜곡을 거의 극대한으로 억제하여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일직선상의 클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빨라진 프론트 셔터와 리어 셔터의 속도를 이용하여서 최대 32,000분의 1초의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초고속 20년사 그리고 무소음 촬영, 블랙아웃 없는 촬영을 통하여서 이제는 여러분께서 환경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사진 촬영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스포츠 촬영 시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되셨던 부분이 이런 셔터 소리와 미러 소리 때문에 운동선수들에게 혹시 방해가 되진 않을까 하는 부분이 가장 걱정이셨을 텐데요. 이제는 육상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아주 정말 멘탈 스포츠인 바로 양부 그리고 이런 골프와 같은 정말 다양한 스포츠 환경에서도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아무런 제약 없이 사진 촬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 제품은 총 693개의 AF 포인트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한번 이 숫자를 타사 제품들과 한번 비교하기 전에 샘플 이미지 위에 한번 AF 포인트를 한번 얹어 보았습니다. 얹어 보았더니 정말 풀프레임 센서를 거의 가득 채울 정도로 AF 포인트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총 693개의 AF 포인트는 전체 면적의 약 93%의 커버리지를 자랑합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커버리지를 자랑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적인 부분을 타사 제품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면 AF 포인트 개수와 미상차 커버리지, 물론 소니의 추정치 시뮬레이션 추정치입니다. 비교해 보았을 때 AF 포인트 숫자가 693개 대비 타사 제품들은 61개, 51개로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또한 미상차 AF 커버리지 또한 알파9는 93%인 반면에 타사의 플래그십 제품들 같은 경우는 22%, 18%로 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AF 커버리지가 늘어나게 되면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런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도를 변경하면 무조건 촬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전적으로 AF 센서의 성능만을 의지해서 이런 사진을 촬영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타사 제품의 AF 커버리지를 보여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수영선수의 모습을 촬영하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늘어난 측거점을 이용한다면 AF 센서의 성능을 이용하여서 보다 손쉽게 이런 사진의 촬영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조도 환경에서도 정말 좋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이 되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확장된 AF 커버리지를 이용을 하여서 저희는 이런 어두운 환경에서도 구도의 변경 없이 아주 보다 표현의 자유를 훨씬 더 원활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F 관련하여서 향상된 부분은 이뿐만이 아니라 정말 재밌는 기능이 한 가지 더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니 미러리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IAF인데요. 기존 대비해서 약 30% 정도 그 성능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 모든 AF 성능을 LAES3 어댑터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알파 레인지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다음에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유저분들께서 알파9의 마케팅을 위해서도 이렇게 좋은 영상을 올려주셔서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에 보이시는 주인공이 좌우로 움직이거나 앞뒤로 움직이거나 심지어 고개를 들었다 올리거나 뒤를 돌았다가 앞으로 돌아설 때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AF 포인트, 특히 IAF 포인트가 정경에 따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아이가 그네를 타고 앞뒤로 움직이는 모습에서도 눈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면서 정확한 사진을 촬영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정확한 AF가 가능해진 것은 바로 이 초당 최대 60회의 AF 추적 알고리즘 덕분인데요. 이를 통하여서 저희는 기존 DSLR의 블랙아웃을 완벽하게 잡아내었고 기존 DSLR의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뷰파인더로 확인이 불가능했고 AF의 측정이 불가능했고 자동 노출의 측정이 불가능했는데 그에 반해서 알파9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사진을 보면서 피사체를 보면서 초당 최대 60회의 연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정말 끊임없이 피사체를 추적해가는 모습을 동체 추적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유저분께서 올려준 영상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이 심지어 농구공의 움직임도 이렇게 연속 촬영으로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포인트가 정확하게 농구에 맞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무술인의 모습도 이제는 너무나 손쉽게 촬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가만히 서서 AF가 따라가는 모습만 확인하면서 촬영하시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컷 한 컷을 한번 확인해 보아도 이렇게 정확하게 초점이 맞은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제품은 ISO 204,800의 고감도를 지원하는 아주 초고감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거라 생각하지만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알파9에 적용된 센서는 바로 BSI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면조사형 센서 형태인데요. 이면조사형 센서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닥에 있던 포토다이오드를 바로 이 온칩 렌즈 바로 아래로 올렸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야경 촬영 시에 기존보다 훨씬 더 저노이즈로 이미지의 실현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한번 가운데 부분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요. ISO 6400, 그리고 12800, 그리고 26600에서도 사실 이 숫자를 빼놓고 보면 어떤 사진이 정말 고감도로 촬영된 건지 모를 정도로 정말 깨끗한 화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포츠 환경에서도, 특히나 저조도 환경에서도 정말 고감도를 이용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아주 생생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기존 알파 시스템에 적용된 정말 큰 특징 중에 하나죠. 바로 우측 손떨림 보정 기능이 알파9에도 탑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알파9에 탑재된 우측 손떨림 보정 기능은 기존 대비해서 약 10% 정도 성능이 향상된 총 5스텝의 우측 손떨림 보정 기능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 우측 손떨림 보정 기능은 LAS 어댑터를 이용해서 알파 마운트 제품도 동일하게 보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사진과 영상 촬영에 있어서 정말 압도적인 성능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이런 4K 영상 촬영할 때는 물론 이 제품이 정말 스피드를 중점으로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긴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4K 촬영 시에 정말 압도적인 성능을 갖춘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35mm 풀프레임 센서를 전면을 이용해서 총 2.4배의 오버샘플링을 통해서 6K 상당의 오버샘플링을 통한 초고화질의 4K 영상을 바로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면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타사의 제품의 4K 영상 촬영 능력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알파9은 전면을 사용해서 4K 영상 촬영이 가능한 반면에 타사 제품들 같은 경우는 풀프레임 화각으로 불가능하고 화각의 손실이 있는 이렇게 크롭된 이미지 센서를 통하여서 영상 촬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타사 제품들과의 스펙을 한번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면조사형 센서, 그리고 화소의 비교, 감도, A 포인트, 커버리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 셔터 스피드 32,000분의 1, 그리고 블랙아웃 없는 연속 촬영, 그리고 풀프레임 4K 영상 촬영 등이 가장 큰 타사 대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제품은 프로페셔널의 사용 환경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의 개선이 향상이 있었습니다. 특히 조작성 부분이 많이 강화가 되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플래시 싱크로 단자를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또한 AF 온 버튼을 지원을 하게 되었고,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너무나 좋아하시는 그런 다이얼이 하나 좌상단에 추가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 다이얼을 통하여서 보통 저희가 쌍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쌍견창을 통하여서 보다 손쉽게 AF와 드라이브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다 견고한 마운트, 그리고 강화된 최대 50만의 셔터 스피드 테스트를 통과한 강화된 기계 셔터, 그리고 방진 설계 당연히 포함되었고요. 여러 가지 터치 AF라든지 듀얼 슬롯 이런 것들이 다 탑재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여러분들께서 정말 더 오랜 시간 동안 하나의 카메라와 그리고 배터리를 촬영하실 수 있도록 배터리 용량이 최대 2.2배 향상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프로페셔널 워크플로우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램포트가 탑재가 되었고요. FTP 서버를 통해서 장거리 아주 빠른 속도로 사진을 전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과 더불어 마이크, 이어폰, HDMI 단자 지원되게 되었고 USB 테더링 또한 지원돼서 정말 프로페셔널 워크플로우에 정말 걸맞는 그런 성능 또한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제품에 더불어서 이런 액세서리 시스템 차트를 보시면 정말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액세서리들을 이용을 해서 보다 더 강력한 프로페셔널 용도로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고, 저희 한 가지 새롭게 출시된 이 액세서리 제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VG C3EM 세로 그립인데요. 이 세로 그립은 조거 다이얼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세로 그립을 장착해 있는 동안에도 충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MPA, MQZ, OK를 통하여서 이 멀티 배터리 어댑터 키트인데요. 장시간 영상 촬영에서도 여러 개의 배터리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영상 촬영이 가능하게 되었고, 또한 이 제품은 어댑터를 변경함을 통하여서 알파9뿐만이 아니라 알파7 시리즈에서도 동일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디의 선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렌즈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말 더 렌즈 라인업이 풍부해졌습니다. 기존에는 24종의 렌즈가 있었는데 최근 출시된 3종의 렌즈를 통하여서 최대 27종의 12mm부터 텔레컨버터 이용 시 800mm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호환이 가능한 APS 렌즈와 알파 렌즈를 통하여서 최대 79종의 풍부한 알파 렌즈 호환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전까지 소니는 정말 렌즈가 부족하다는 말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말도 다 옛말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키워드 20연사, 제로 블랙아웃, 그리고 초당 60회 AFA 추적, 그리고 무소음, 무진동, 693개 AF 포인트 지금까지 설명드렸고요. 이렇게 혁신적인 성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알파9은 여전히 타사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크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588g, 타사 풀프레임 대비해서 무게는 약 55%, 그리고 부피는 약 35% 수준인 이 알파9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만족하시는 사용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새로운 풀프레임 시대의 소망 알파9에 대한 제품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 다음 세션은 제 알파9을 테스트로 한번 사용해 보셨던 프로포토그래퍼 김도 기자님의 시연 및 테스트 결과를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에 앞서서 먼저 외국에서 먼저 테스트를 해보신 유명한 사진 작가들의 인터뷰 영상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 revolutionary change. It gives you a whole new way of looking at what you're shooting. It really is like nothing I've ever seen before. The age of the DSLR being the kingpin, the big boy on the block, is over. I think they're sending a message to the professional photo community, if you like, that we're going to be taken seriously. You're going to have a piece of equipment in your hand that really enhances how you do your job and makes you better at it. My first impressions of this camera were wow. You know, it was a game changer. It really let me believe that this camera can do what I want to do
within photography. When someone handed me the camera this morning, they said, you need to forget how you shot with the other cameras you've had because this is a different experience. And it is a whole different experience. They have such a fresh look at what a camera is, what a camera should be. Somebody has really worked hard on the engineering side of that camera. Refining it into where the interface and the technology meet, and that it enables people to really do the best work they can do. Right off the bat, the camera's EVF is the best of any Sony cameras. It's extremely high resolution, very impressive. It looks like I'm looking at my subject as if the camera weren't even there. With this camera, I can shoot 20 frames per second. So right off the bat, I can get double the number of frames. They're very responsive. You know, when you put your foot down on the pedal, they really go. This camera, just you cannot mess with this thing. Having that combination of very, very fast speed combined with silent shooting is the perfect tool for shooting wildlife. Even underwater, you know, when you're photographing whales or sharks, you know, they hear that clicking sound and you can immediately see how they change their behavior. The fact that the camera itself is silent and the way you can shoot and not have a noise to interrupt your subject is undeniably a game changer. Your camera isn't becoming part of the story as much as you're just someone who happens to be there and capture that. And that is really key and that is really important, and this solves one of those problems. I do on a regular basis get images that I know I would have missed before with the DSLR. The 4D autofocus system is not just fast, it's not just accurate, it's smart as hell. When Sony does something like this, it just improves the world of photojournalism. And how we can push the envelope of our own visual representation of how we want to talk by creating new images because of the technology that's there. For me, this is the ultimate camera. You know, if I never saw another camera, this would be the one. Every time a new model rolls out, they give us something else that, you know, even a guy with my experience will look at that and go, oh my God, that's awesome. I never would have thought to ask for that, and now I have it.